마음은 언제나 예고 없이 먼저 흔들립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루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마음만은 이미 먼 곳을 다녀온 듯 지쳐 돌아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습관처럼 마음을 불러 세웁니다. 왜 일이 어지러운지, 왜 이만한 일에 흔들리는지 묻지만 그 물음은 끝까지 가지도 못한 채 이미 답을 정해 놓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이 정도로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마음보다 먼저 단정히 서 버립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그런 순간에 마음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흔들림 앞에서 훈계를 꺼내 들지 않았고 조용해지지 않는 자신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의 마음이 오늘의 하늘처럼 흐리다는 사실을 굳이 맑게 만들려 하지 않고 그저 그대로 두었습니다. 흐린 하늘을 향해 이유를 묻지 않듯 그의 사유는 마음을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본래 고요보다 소란에 가깝고 잠잠함은 잠시 머무는 손님일 뿐 흔들림이야말로 늘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마치 고쳐야 할 결함처럼 여겨왔습니다. 고요해지기 위해 애쓰고 단정해지기 위해 마음을 단속하며 그러지 못한 자신을 다시 한번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애씀의 끝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평정이 아니라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였는지도 모릅니다. 정약용의 절제는 마음을 옥죄는 규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수양은 자신을 단단히 붙잡는 기술이 아니라 놓아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에 대한 조용한 신뢰에 가까웠습니다. 다잡지 않아도 돌아올 줄 아는 마음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고치기보다 기다렸고 다스리기보다 함께 머물렀습니다. 이 글은 마음을 고치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길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흔들리는 순간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곁에 잠시 앉아보는 기록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마음을 단속하지 않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더 강해지려는 용기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견디고 있는 자신에게 더 이상 무엇도 요구하지 않는 용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마음은 늘 생각보다 앞서 움직입니다. 이성이 따라가기 전 이미 한번 흔들리고 판단이 도착하기 전 이미 지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미숙함이라 부르지만 실은 마음이 지닌 가장 자연스러운 성질인지도 모릅니다. 고요는 준비된 상태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소란을 지나고 난 뒤에야 잠시 머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이 오기 전 마음은 먼저 깨어 있고 밤이 깊어지기 전에도 마음은 이미 하루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날에도 마음은 스스로 사건을 만들어 흔들리고 아직 말하지 않은 말들을 되새기며 조용히 소란해집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또다시 말합니다. 왜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느냐고, 조금만 참으면 될 일을 왜 견디지 못하느냐고 하지만 그 말은 마음을 진정시키기보다 오히려 더 빠르게 숨을 가쁘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마음의 이런 속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이 앞서가는 것을 나약함으로 기록하지 않았고 소란을 수양의 실패로 적어 넣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이 먼저 흔들리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징후에 가깝다고 그는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바람이 먼저 불고 나서야 나무잎이 흔들리듯 마음도 늘 세상보다 한 걸음 앞서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흔들림이 시작되면 곧장 멈추려 듭니다. 이유를 찾고 원인을 규정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설명을 듣고 진정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그침은 마음의 속도를 늦추지 못하고 오히려 더 먼 곳으로 달아나게 할 뿐입니다. 정약용은 그 사실을 오래 바라본 끝에 알게 되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소란해질 때마다
그것을 붙잡지 않았고 흘러가는 방향을 굳이 바꾸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소라는 멈추라고 명령할수록 오래 남고 그대로 두었을 때 오히려 짧아집니다. 마음은 스스로 가라앉을 줄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정약용은 기다렸습니다. 마음이 제 소리를 다 낼 때까지, 그 소란이 끝까지 스스로를 소모할 때까지 그 옆에 서서 아무 판단도 하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그에게 마음을 살핀다는 것은 고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말 대신 그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마음이 소란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겼고 그 이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은 서서히 속도를 늦추었고 특별한 교훈 없이도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먼저 소란해집니다. 그러나 그 소란은 끝내 고요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단속하지 않아도 마음은 무너지지 않으며 다그치지 않아도 스스로 낮아질 줄 압니다. 정약용은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야말로 그가 평정을 얻은 가장 깊은 이유였는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소란해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꺼내 드는 것은 말입니다. 조금만 참아보라는 말, 이 정도는 견뎌야 한다는 말,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다짐들, 이 말들은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마음을 재촉하는 채찍에 더 가깝습니다. 다그침은 늘 늦게 도착한 고요를 대신하려 하지만 고요는 그런 방식으로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향해 설명하려 듭니다. 왜 이렇게 불안한지, 왜 이 순간에 흔들리는지 이유를 찾으면 해결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유를 알게 된다고 가라앉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설명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 많은 말을 해야 할 것처럼 숨을 고르고 스스로를 변명하느라 지쳐갑니다. 정약용은 그 모습을 오래 지켜보며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멀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던 듯합니다. 다그침에는 언제나 기준이 숨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 한다는 기준, 이쯤에서는 고요해야 한다는 기준. 그러나 마음은 기준을 모릅니다. 마음은 그저 지금의 상태로 존재할 뿐이며 아직 준비되지 않은 평정을 요구받을수록 더 크게 흔들릴 뿐입니다. 정약용은 그 기준을 마음에게 들이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도 같은 잣대를 들지 않았고 오늘의 마음을 내일의 마음으로 끌어올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다그칠수록 우리는 자신에게서 멀어집니다. 고요를 얻기 위해 애쓰다 보면 어느새 고요보다 애씀만 남고 평정을 바라다 보면 평정보다 긴장만 깊어집니다. 정약용의 절제는 이런 소모를 경계하는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수양을 성취로 여기지 않았고 평정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더 이상 밀리지 않도록 그 앞에서 물러서는 태도를 택했을 뿐입니다. 다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방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믿는 방식입니다. 이만큼 흔들렸다면 이만큼 쉬어갈 권리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며 소란이 제 몫의 시간을 다 쓰도록 허락하는 태도입니다. 정약용은 그 허락 속에서 마음이 스스로 낮아지는 순간들을 보았습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숨이 고르게 돌아오고 기준이 사라질수록 마음은 제 속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요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그침을 내려놓자 고요는 어느 날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마치 기다림 끝에 오는 저녁처럼 애써 맞이하지 않아도 이미 와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음은 다그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다그침을 멈추었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자리임을 그는 그렇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무언가를 꼭 쥡니다. 생각을 붙잡고
감정을 설명하려 들며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표를 손에 쥡니다. 그 손은 처음에는 단단해 보이지만 오래 쥐고 있을수록 저릿해지고 결국 무엇을 쥐고 있었는지도 잊게 됩니다. 정약용은 그 굳은 손을 억지로 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더 이상 힘을 주지 않는 쪽을 택했을 뿐입니다. 힘을 풀자 손은 스스로 열렸습니다. 내려놓으려 애쓰지 않아도 움켜쥔 이유가 사라지면 손은 저절로 가벼워집니다. 마음도 그러했습니다. 다그침이 멈추고 기준이 사라지자 마음은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고 설명해야 할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정약용은 그 조용한 변화를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내려놓는다는 말은 종종 결심처럼 들립니다. 이제 그만두겠다는 선언처럼. 그러나 정약용의 내려놓음은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황이 충분히 무르익었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이완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해가 지면 어둠이 오는 것처럼 억지로 불을 끄지 않아도 마음은 스스로 낮아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놓자 마음은 더 멀리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붙잡혀 있지 않다는 사실이 마음을 안심시켰고 감정은 더 크게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이 지점에서 사람의 마음이 생각보다 훨씬 스스로를 돌볼 줄 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던 듯합니다. 통제가 사라진 자리에 무질서가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본래 지니고 있던 질서가 조용히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자주 내려놓지 못하는 자신을 탓합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더 단단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약용의 사유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것은 마음이 아니라 기다림이었습니다. 충분히 흔들리고 충분히 지친 뒤에야 손은 힘을 놓습니다. 그 시간은 줄일 수 없었고 대신 존중될 수만 있었습니다. 내려놓은 손에서 시작된 것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로소 숨이 돌아오는 순간이었고 마음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그 길을 서둘러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 자리에 머물며 마음이 다시 자기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워질 때 우리는 그것을 무질서라 부릅니다. 제자리를 잃은 상태라고 말하며 다시 정돈되어야 할 것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흐트러짐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상태를 잠시 제 모습이 드러난 순간으로 보았습니다. 바람이 불면 잎이 흩어지듯 마음도 어떤 때에는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흐트러짐에는 나름의 결이 있습니다. 감정은 아무 방향으로나 흩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늘 같은 자리를 돌아가며 지나고 생각은 뒤엉킨 듯 보이지만 결국 제 길을 따라 흐릅니다. 우리는 그 한가운데에서 조급해지고 이 상태를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만 정약용은 그 흐름을 끊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이 스스로 정리할 시간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질서를 만든다는 말은 흔히 통제를 뜻합니다. 줄을 세우고 방향을 정하고 기준을 세워 흐트러짐을 막으려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질서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제가 거세질수록 마음은 더 어지러워지고 정돈하려는 손길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쉴 자리를 잃습니다. 정약용은 질서를 세우기보다 질서를 기다렸습니다. 흐트러짐을 허락하자 마음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지나가도 되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감정은 스스로 낮아졌고 생각은 제 무게를 내려놓았습니다. 정약용은 이 순간을 억지로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이 또한 마음의 한 장면임을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사람은 흔들리는 자신을 오래 참지 못합니다. 빨리 정리하고 싶고 빨리 제자리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정약용의 사유에서 제자리는 고정된 위치가 아니라 돌아오는 방향에 가까웠습니다. 지금은 멀어진 것처럼 보여도 결국 다시 돌아올 줄 아는 힘, 그 힘을 그는 마음이 본래 지니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흐트러짐 앞에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어지러움을 실패로 기록하지 않았고 흔들림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겼고 그 사실을 고요히 인정하는 데서 질서는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멀어졌다고 느낄 때 우리는 길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마음이 길을 잃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이 다만 잠시 다른 길을 걷고 있을 뿐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줄 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낙관이 아니라 오래 바라본 끝에 생긴 신뢰에 가까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돌아옵니다. 아주 빠르지는 않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붙잡지 않아도 되고 재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길 위에 장애물을 두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가그침과 기준과 조급함은 마음이 돌아오는 길목에 놓인 돌멩이와 같았습니다. 정약용은 그 돌을 치우는데 힘을 썼지 마음을 끌어당기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돌아오는 시간은 각기 다릅니다. 어떤 날은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고 어떤 날은 긴 밤을 지나서야 돌아옵니다. 우리는 그 속도를 비교하며 불안해하지만 정약용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마음은 오늘만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그는 자연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봄이 오기까지 겨울을 재촉하지 않듯 마음에도 기다려야 할 계절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온 마음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더 단단해지지도 더 맑아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덜 흔들리고 덜 아파합니다. 그것은 성장이 아니라 회복에 가까웠습니다. 정약용은 이 작은 회복을 크게 부풀리지 않았고 특별한 깨달음으로 이름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은 어제보다 숨이 조금 덜 가쁘다는 사실을 조용히 기록했을 뿐입니다. 마음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맡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몫을 침범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개입하지 않는 신뢰, 기다릴 줄 아는 사유. 정약용의 평정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가르치지 않았고 마음에게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올 때까지 곁을 비워 두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돌아왔습니다. 아무 소리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정약용은 그 순간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본래 돌아오는 길을 알고 있으며 우리는 그 길을 막지 않으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고요해진 것도 아니었고 하루 내내 흔들림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날은 마음을 단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잘 버텼는지 묻지 않았고 오늘은 어땠는지 평가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은 그 질문이 사라진 자리에서 조금 느슨해졌고 그 느슨함 속에서 비로소 하루의 끝을 맞이했습니다. 저녁이 온다는 것은 하루를 정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해가 지면 자연히 어둠이 오듯 단속이 사라지면 마음은 스스로 낮아집니다. 정약용은 그 시간을 억지로 붙잡지 않았습니다. 고요가 왔다고 기록하지도 않았고 평정에 이르렀다고 이름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오늘은 마음을 다그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단속이 사라진 자리에는 평가도 사라집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묻지 않는 하루는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마음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었고, 변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날의 무게만큼 숨을 쉬며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정약용은 그 평범한 저녁 속에서 마음이 가장 자연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평정을 특별한 상태로 오해합니다. 오래 준비해야 도달할 수 있는 자리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정약용의 저녁은 그런 긴 여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속을 멈춘 순간 이미 그 자리에 와 있었고, 애쓰지 않는 태도 속에서 조용히 드러났을 뿐입니다. 평정은 얻는 것이 아니라 남겨두는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날 밤 마음은 일찍 잠들지도 않았고 늦게까지 깨어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속도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정약용은 그 모습을 보며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고요를 붙잡지 않았고 다시 오기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 또한 지나갈 하루임을 받아들이며 마음과 함께 밤을 건넜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만 마음의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는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 다그쳐야 한다는 습관, 그리고 그러지 못한 자신을 꾸짖던 오래된 말들 말입니다. 정약용의 사유는 그 자리에 조용히 남아 말합니다. 마음은 단속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으며 다그치지 않아도 스스로 돌아온다고 말입니다. 오늘 저녁은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흔들렸어도 괜찮고 고요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단속하지 않은 하루라면 그 하루는 이미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충분함 속에서 마음은 다시 한번 제 자리로 돌아오고 있을 것입니다. 조용히 아무 조건 없이 말입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마음을 데리고 살아왔습니다. 기쁜 날에도 함께였고 지친 날에도 놓지 못한 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을 가장 모질게 대했던 순간들은 언제나 흔들릴 때였는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더 참으라고 말하며 이 정도로는 무너지면 안 된다고 다그치며 마음이 이미 충분히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끝내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정약용의 사유는 바로 그 지점에서 멈춰 서 있습니다. 그는 마음을 더 나은 곳으로 끌어올리지 않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밀어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했을 뿐입니다. 흔들리는 날에는 흔들리는 대로, 지친 날에는 지친 만큼 그 마음을 오늘의 모습으로 두었습니다. 마음을 단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겠다는 아주 낮은 결심에 가깝습니다. 지금 이 마음도 충분히 살아왔다는 것을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일입니다. 혹시 오늘도 마음이 제자리에 있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길을 잃어서가 아니라 아직 돌아오는 중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은 늘 돌아옵니다. 다만 우리가 그 길을 재촉하지 않을 때 비로소 제 속도로 걸어올 뿐입니다. 오늘은 마음을 고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그치지 않아도 괜찮고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만큼 살아낸 마음을 조용히 옆에 앉혀두는 것만으로도 이 하루는 충분합니다. 정약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은 오래도록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마음은 단속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으며 다그치지 않을 때 비로소 가장 자기다운 자리로 돌아온다고 말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이 조금 흐트러져 있다면 그대로 두셔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은 이미 돌아오는 길 위에 있으니까요.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신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